그러네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있다는 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보수의 금연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예, 하셔왔는데, 저도 그 정계전에서 이준석 후보 했던 연설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은, 연설을 잘 하네요. 예, 어떤 점에서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아니, 나는 40대다. 위세대는 3천만 명 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 3천만 명 있다. 나보다 아래세대가 2천만 명 있다. 네. 근데 지금 법인이즘으로 세금으로 매겨 산다는 거는 3천만 의해서 2천만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게면 되겠습니까? 아주 절묘한 표현이네요. 그러면 2천만 명 전체가 자유 없이 다 그 이준석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앞으로다 이라는 거를 알기 쉽게, 예. 특히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매겨 사는 것이다. 예. 이라는 포인트만 계속 유지하잖아요. 예, 예. 뭐 안마학 같은 거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리고 김문수 씨에 대해서는 아니 뭐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네.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그 심야의 그대다 미수사공이다.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니까 납득하고 아니 연설만 듣고 있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은 2파전으로 보도하지 않고 3파전으로 보도해요. 예. 요게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당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이런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젊은, 일본은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이 지배하는 구조라서,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재인이 야당, 제3야당인데, 국민민주당의 타마기 대표입니다. 국민민주당. 예. 의파적인 야당인데, 그 사람이 지난 중의원 선거 때, 대돌이라고 한 게 실소득을 올려야 된다. 실소득을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세금 건제 제도가 있는데, 월급제에 대해서, 건제액을 올려야 된다. 원래 건제액은 제조임금랑 연도해서 결정되었는데, 요새 20년 동안 그거를 연도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건제라는 거는 재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소득에서 건제해서 나머지 부분부터 세금을 받는 건데, 그건 그 물가가 올라가면은 건제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 적자가 있다는 뭐 이유 가지고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계산하면은 얼마다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가지고 가소분 소득을 늘린다. 그게 또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1야당의 입헌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 공명당 연립정부가 가반수를 안 가지고 있어서 7월에 자문위원 선거, 그러니까 상원 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자민당이 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마기가 연립정부의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 정부의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다마기 우리가 갖겠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탄핵 사태라는 좀 말도 아닌 일을 통해서 그러나 한국의 보수층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뉴 리더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40살의 이준석 그리고 53살의 한동훈. 두 사람은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인데 언젠가는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한국 보수 정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크게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바로 윤석열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쪽 세력은 약화되고 계엄에 반대했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두 사람이 대선 이후의 보수 정치를 이끌고
거기에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이 상당히 반성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치 또는 뭐 그걸 세대 교체를 해도 되고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뉴 리더 두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참, 이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준석 후보는 놀랍게도 이 흡수 통일을 주장해요. 예. 자유 통일 이런 말보다는 뭐 흡수 통일 아니냐고 아주 명백히 이야기해버리네. 대표 때 쓴 책에서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홍콩 자유화운동 현장에 가보고. 맞다. 홍콩 2019년인가 그때 홍콩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나라 정치 이론을 유일하게 거기 갔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 바쁘지만은 지금 북한 상황이 이렇다. 통일 답이 없어졌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다는 개념을 더 입력시키면은 그 좋은 리더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처음 세이론 정론 잡지에 서셨을 때 마지막 그 문단이 지금 북한이 체제 전쟁에서 져서 통일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보수가 분열되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힘은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상당히 마지막 결론은 희망적으로 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럼 북한을 그렇게 번개하게 만들었던 주인공 누구냐? 그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니제시가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나서 상호 비방을 하지 맙시다 이라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북한은 정치 권장은 권장대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대북 심리전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죠. DMZ 때 그 방송도. 그리고 KBS의 사회교육 방송도 김정일 전 비서든지 전 비서님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사회교육 방송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던 몇 사람의 탈북자가 이런 원고를 쓸 수가 없다. 북한을 비방해야 된다. 그거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체 방송국을 만들어라. 그거 해서 2002년에 그 자유북한 방송이라는 방송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자유북한 방송 일본 지용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성민.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이 단팥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첫 번째 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민복 씨 같은 분들이 또 분선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을 통해서 USB도 보내고, 페토병에다가 쌀, 성경, 그리고 개드라마에 USB 그런 걸 계속 보내 결과 그 북한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니까요. 한 분밖에 안 본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계속 보게 되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입버릇은 북한 주민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보면 두 번째 보게 된다.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 민간의 탈북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운동가들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02년도에 김정일이가 사죄까지 했어요. 납치를 인정해서. 그거는 여고단명님이 부모가 가족회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 먹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으니까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언론 활동도 할 수 있다. 자기가 뜻만 있으면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 있다.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투표의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도 부정선거 없습니다. 개표에는 그 부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의 기저함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이긴다. 그것이 보편적인 문명이다. 저는 보편적인 문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힘, 그리고 문화의 힘, 경제의 힘이 북한에 투입됨으로써 드디어 김정은으로 하여금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을 한 주체 세력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보수 세력이 음모론에 넘어가서 분열됐는데, 그러나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고,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선거가 찾아낼 거예요. 아까 그 김명호 장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마당과 노동당인데 지금 장마당이 이기고 있고, 그렇죠. 그 장마당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고 한국의 그래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 사회, 경제력인데. 어저께 그게 어떤 탈북자한테 들었는데, 옛날에는 노동당 당원이 인기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탈북자를 진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구나.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동네에서 아주 미녀들이 다 그 집에 시집 가려고 그런대요. 예. 그래서 결론은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보수 세력을 지금 거의 괴멸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딱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그렇죠. 복원시키고 한 거는 요걸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조선이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핵 공유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죠. 미국의 전략 핵 자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권한을 사실상 인정해 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일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올해는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1965년 6월이죠. 그것도 또 6월입니다. 자, 일본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미래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죠. 역시 일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반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제법을 어기면서, 아니, 한번 그 조약을 맺으면은, 그거는 조약은 사법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국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하고 조약을 맺다 손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게 무효다 하면은 그 한국과 대법원하고 별도 조약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산시기통하는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산시기통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생생하니까 같은 땅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보다 또 과격한 말투로 일본을 비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요. 다만 요새 와서 그 일본 대사 만나서 그 자기는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한다. 한미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보는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의 지금 말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럼 만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지금 후보가 한 말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제약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완전히 좀 보수화된 반일이 아니라 친일적인 말을 해도 한국에서 따지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요. 또 그쪽 진영에서도. 그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일적인 발언을 하고 정책을 펴도 지지를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은 정치인들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반일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경도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문재인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이란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가 능력주의자고 그다음에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리주의자예요. 실리주의자는 이익 있는 그렇죠. 그 실이 현실이니까 현실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위험도가 문재인보다는 확실히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같은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역시 그 권력주의자고 기회주의자이라는 면이 강하다. 극자는 아니다. 지사파는 아니다. 그러면 강한 쪽이 어느 쪽인가를 그렇죠. 보는 사람이다. 그럼 북한은 통일을 포기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럼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미국이 강하다. 그렇죠. 그렇게 특히 한미동맹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회주의자, 권력주의자,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진리를 중시하면은 미국 쪽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미국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그 5년 사이에 대만 유사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그라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서 일어나지만은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걸 억제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전쟁까지 가게 만들면 안 되면은 우리 자유진영이 단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도 아니 GNP 1% 반인비를 지금 2%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또 모자란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 군국주의를 경계한다.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이 더 강화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면에서 이재명 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어느 쪽이 설 것이냐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계산을 빠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 지하 운동했고 그 인생을 걸고 돈운동 해왔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그렇죠.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이 거의 내전적 상태로 들어가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사람들이 외교, 안보,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친한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외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차다 일어나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차다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니시오카 선생이 그래서 강조하셨듯이 찬스가 왔다. 말하면 자유통일의 찬스가 왔다.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다.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렇죠. 제가 외국에서 그거 간주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그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니시오카 선생하고 저하고 아베 수상이 만난 게 2013년 3월 초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이틀 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취임사에서 과거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심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아베 수상이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수사로서는 처음입니다. 아주 역사적 자리였는데 그러나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친중 반일적인 그런 정책을 펴다가 이게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또 좋은 기회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으로 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그런 역사적 찬스를 딱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아주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심 같은 것이 있는가, 제재에 대해서 감정적인 자기의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밑바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본사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이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경우에 가만히 있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말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세력을 절단내기 위한 그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요새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대법원 판사에 대해 압박하는 거, 그건 역시 사법권은 독립을 시켜야 되죠.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언론으로.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 대법관을 권정회를 한다든지, 특검법을 만든다든지 말이라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또 전체주의입니다. 물론 전체주의죠. 그거는 뭐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이 전체주의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내전적 구도하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조건이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에 한 300년 가는 평화 시대를 만들고,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와 일본, 신라가 한 300년의 평화 그리고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었듯이 한반도만 자유통일되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하나의 민주주의, 그때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지금 고비에 와 있고 또 찬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이 그쪽으로 가는 진로를 결정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한국의 보수의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탈선을 할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편들어 가지고는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가 몇 %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주류가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젊은 사람,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태까지 노력을 했던 달북자 인권활동까지 합류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이준석 나이로 보면은 앞으로 30년, 40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그쪽 편이에요. 그쪽이 시간 편이고.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을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또 선거 직전에 한 번 더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또 한 번.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